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진 두 장을 포토샵으로 불러왔는데, 지금 보는 이 사진은 밝기가 아주 밝게 촬영된 두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마침 측광에 관해서 묻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측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측광으로 인해서 이렇게 밝게 촬영된 이 사진을 보정하는 이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진을 촬영할 때 F값과 셔터 스피드와 ISO를 세 가지를 가지고 밝기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 측광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기호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게 평가 측광 기호고, 이 두 번째는 중점 측광, 점 하나 찍히는 건 스팟 측광입니다. 또 점 하나 니콘의 경우에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 이런 모드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가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 스팟 측광 이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멀티 패턴 측광, 즉 평가 측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빛의 양을 체크해서 밝기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중앙부 중점이라는 것은 커서 중심으로 해서 8 내지 15mm 원 안을 측광을 해서 평균치를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팟 측광은 사진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측광 방식인데 4mm 원안을 측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4mm 원안에 측광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측광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스팟 측광을 어두운 데다 놓거나 아주 밝은 데다 놓게 되면은 그 사진은 밝은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어두운 사진이 될 수도 있다.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대에서 하이라이트 조명을 받는 그 피사체를 촬영할 때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밖에서 이 모드를 쓰게 되면은 주로 사진이 좀 어둡게 찍히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 사진가들이 가장 많이 촬영하는 그 방식은 A 모드에서, 즉 조리개 모드 스팟 측광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요 뷰파인더죠. 뷰파인더를 보게 되면은 요 커서 하나가 보이게 되는데, 커서는 측광도 하고 초점도 맞춥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부분에다가 커서를 넣고 반 셔터를 하게 되면 삑 소리가 나면서 초점도 맞고 측광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밝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사진 전체가 어두운 쪽으로 촬영이 될 것이고, 만약에 커서를 이런 데다가 지금 놓고서 측광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이 사진 전체가 이렇게 밝은 사진으로 촬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스팟 측광을 할 때 커서를 어디다 놓고 측광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사진 전체가 밝고 어두운 사진이 촬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진 촬영은 이 뷰파인더를 보고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요 뒤에,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디스플레이. 그래서 요 뒤에 화면을 보고 촬영하는 방법도 있죠. 뷰파인더를 보면서 초점 커서와 측광 커서를 나누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아주 어지러울 것 같은데, 요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고 촬영하는 방식이 있죠. 이것을 라이브 뷰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브 뷰 촬영에서는 초점 커서와 측광 커서를 분리해서 쓸 수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누어서 여기는 초점에 커서를 놓고 여기는 측광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이동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 맞는 노출값이 정해지는 이러한 촬영도 라이브 뷰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메라가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커서를 초점과 측광 커서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 지금 측광을 어디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런 사진은 지금 이런 데 어두운 부분에 측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진은 이렇게 밝게 촬영이 됩니다.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나무의 기둥이나 이런 데다가 이 실루엣으로 보여야 할 곳에 지금 커서를 넣고 측광을 하게 되고 핀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밝은 사진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진을 그냥 여기서 바로 이미지에 가서 오토 톤 하게 되면은
톤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훨씬 더 낫죠.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으로 거기 나면은 이것을 되돌릴 때는 다시 오토톤에 가서 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컨트롤 Z에서 여기서 히스토리에서 갈 수는 있지만은 한번 확정이 된 것은 다시 보정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되지만은 확정되면은 다시 재보정이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크린 커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멀티플라이 커브입니다. 자, 먼저 이 사진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하고 자,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처럼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자, 위에 것은 눈을 감기고 아래 것을 주고 브랜딩 모드에서 멀티플라이를 갑니다. 이렇게. 여기 한글 버전은 곱하기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게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쉽게 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이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미 얘가 색상 정보가 다 바뀐 거기 때문에 이 사진을 다시 재보정하기는 어렵다. 또 여기서 가피를 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기에는 오파시티 값을 줄여서 늘려서 이러한 정도로 만질 수 있고 부분적으로 만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눈을 감기고 요 위 거를 다시 선택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먼저 커브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커브 이렇게 불러왔고, 자, 불러와서 이 커브에다가 요 위에 브랜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없애겠습니다. 지금 요 위에 하나를 해서 이것을 컨트롤 해서 그리고 묶어 볼게요. 보고 있는 요 이미지는 멀티플라이 커브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지금 보고 있는 거 요거죠. 이거는 브랜딩 모드에서 멀티플라이 바로 준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어떤 차이가 있냐? 지금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정된 밝기. 그러나 이 멀티플라이 브랜딩 모드로 된 것은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파시티 값을 줄이고 늘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요거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커브를 이용해서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요 커브인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불러와서 이놈을 요 상태에서 더 어둡게도 하고 더 밝게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대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로 그냥 이것을 밝게 어둡게를 하는 것보다는 멀티플라이 커브를 이용해서 보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더라. 다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갖고 있는데 이 사진 안에 구름이 전혀 없네요. 이 사진은 마찬가지로 두 개를 복사를 할게요. 두 개를. 자, 그리고 이 하나를 이것을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여기 이미지에 가면은 오토톤 있습니다. 오토톤을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컨트롤 Z 더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익스포즈라고 하는 노출값을 다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Shift A로 가서 ACR로 가는 거죠. 그래서 노출값을 확 이렇게 내려봐요. 자, 내려보니까 지금 이렇게 달도 보이고 하늘에 구름도 보이네요. 그러나 전체가 어두워졌죠. 이렇게. 근데 이러한 것을 이렇게 다시 또 돌아가면은 요 아래를 밝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여기다 마스크를 씌워서 아래 글을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요 방법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확정이 돼서 이것도 이렇게 보정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멀티플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이죠. 자, 이것을 눈을 감기고 요 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바꿔놓을까요? 이렇게 바꿔서 위에 올려놓고 자, 이놈을 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트롤 J하고 두 가지 같이 해볼게요. 위에 눈을 감기고 아래 거 브랜딩은 뭐라 한다고 그랬죠? 멀티플라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돌아왔죠? 여기 달도 보이고 구름도 살짝 보이네요. 이렇게 또 같은 방법 이건 눈을 감기고 위에 걸 가지고 합니다. 여기서는 커브를 불러옵니다. 커브를 보고 이 커브에다가 브랜딩 모드 멀티플라이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사진이 되죠.
달도 보이고, 요 사진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아니죠? 자, 요거죠, 요거. 자, 요걸 묶을게요, 요걸 묶어서 컨트롤 그룹으로 하고, 자, 이것은 멀티플라이 커브가 적용된 그룹이고, 여기는 멀티플라이라는 브랜딩 모드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눈을 감겨보면은 꼭 같은 결과다. 그러나 이 아래 것은 여기서 끝났지만은 위에는 멀티플라이 커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불러내고 이것을 대비를 이렇게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이놈을 더 이렇게 낮춰서 하늘의 디테일을 더 살려낸다든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더 내려볼까요? 더 내려서 이렇게 더 하늘을 더 살려내고 상대적으로 아래는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스크에다가 검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되돌려서 찾을 수도 있다. 우리가 측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밝고 어두운 사진이 촬영이 될 수가 있다. 어두울 때는 스크린 커브를 이용해서 밝게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밝게 찍힌 사진을 이렇게 정상적인 노출로 바꿀 때 멀티플라이 커브를 이용하는 것이 좋더라 하는 것을 측광 방법과 연결을 시켜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